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2월 6일 오후 4시 25분입니다. 어제 한때 윤핵관으로 불렸던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장동혁 대표가 곁에 있는데도 아주 솔직하면서도 절절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 토론은 파문이 큽니다. 그 이유는 내부 고발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윤석열이 불법 계엄으로 약점 많은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든 도움이었다고 사실상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그런 윤석열을 비호하면 이재명 비판이 전혀 먹히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또 지면은 내란 프레임에서 5년간 더 고생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국정마비 운운하면서 윤석열 계엄을 변호하지 말자고도 했습니다. 결국 이재명이 가장 바라는 게 장동혁의 윤어게인 노선이라는 취지였습니다. 윤어게인은 불법 계엄을 비호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자들과 결탁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과 장동혁은 이재명에게 불법 계엄과 비호로서 대를 이어 봉사하는 일종의 비밀 요원이란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전략이 중요한 것은 잘못된 가치관과 정보에 근거할 때 무의식적으로 적을 돕기 때문입니다. 전략은 방향을 결정합니다. 운동의 방향을 결정하는 게 전략입니다. 예컨대 목적지와 정반대로 달리는 기차의 기관사에게 더 빨리를 재촉하는 장동혁은 열심히 하면 할수록 이재명과 정청래를 유리하게 보수를 불리하게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략이 중요하고 그 전략을 뒷받침하는 가치관, 이념, 정보가 또한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실사구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자로 쓰면은 실은 현실이고 사는 사실이고 구는 찾는다는 것이고 시는 올바르다는 뜻이니까 현실과 사실에 근거하여 바른 전략과 정책을 추구하는 자세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2600년 전 중국 전국시대 때 제나라 제상 관중에서 비롯된 동양적 실용주의 사상의 원리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바로 이 동양적 실용 사상으로 대한민국을 근대화하여 지금 부강병에 성공하고 복지화, 세계화로 나아가는 길을 열었던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 보수 세력은 문명 건설의 챔피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윤석열과 장동혁 같은 가짜를 보수 지도자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보수가 생고생을 하고 있는지 생각하면은 가슴이 아마 먹먹할 것입니다. 특히 보수 지식인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윤석열, 전한길, 장동혁 같은 사람을 지지하게 되었습니까? 영혼을 판 거죠. 영혼을 선동가에게 판 거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옥중에서 선동가 전한길을 선생님이라고 하고 법정에서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서 이놈 저놈 하는 이런 모습, 그를 결사옹위하듯이 하는 장동혁, 이들은 가짜입니다. 가짜 보수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장동혁
불법계엄, 부정선거 음모론에 반대하는 사람들, 뭐 한동훈, 그리고 이준석, 윤한홍 이런 사람들이 뭉쳐서 제대로 된 맨정신 보수를 재건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우리 대한민국이 대통령이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국가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그런 대통령 보유국이 되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정상적인 나라였다면 도저히 대통령이 될 수 없었던 분이 국회를 이용한 방탄, 또 수많은 변호사들을 이용한 재판을 미뤄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되고 보니 오로지 퇴임 후에 감옥 가지 않는 것이 제일 국정 목표가 된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국가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우리 당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도 만만하지 않습니다. 이 사법농단, 국정농단을 아무리 저지르고 대장동 항소를 포기하는 정말 상상 밖의 행동을 해도 대통령 지지율이 60% 가까이 갑니다. 우리 당 지지율은 꽈락 수준에서 변동이 없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 당에 대한 비판, 우리가 비판할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는 그런 국민들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어이없는 계엄을 하고 상상할 수 없던 일이었죠. 그 계엄이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비상계엄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인식을 아직도 갖고 있지 못하다 하는 그런 평가를 우리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비판하는 꼴이니 우리가 아무리 이재명 정부를 비판해도 국민들 마음에 다가가지 못합니다. 백약이 무효입니다. 사실상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우리가 계엄을 사과하고 윤 대통령과 절연하는 것을 제일 싫어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만 국민들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고 이재명 정부가 국정 분탕질을 마음 놓고 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이재명 정부 6개월 국정평가 비판을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이 더 비판할 자격을 갖추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메신저 거부 현상을 벗어나야 우리의 오늘 이 메시지가 국민들에게 다가가고 국민들에게 들릴 것입니다. 그래야 오늘 이 이재명 정부 6개월 비판이라는 메시지도 국민에게 더 다가갈 것입니다. 우리가 2021년에 민주당과 더 가까운 윤석열 당시 후보를 정권 교체란 그 목표 하나를 위해서 또 중도층 국민들에게 더 다가가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배신자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영입했습니다. 그때 그 와신 상담의 자세로 다시 한번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인연, 골수 지지층의 손가락질 다 벗어 던지고 계엄의 굴레를 벗어나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정마비가 계엄의 원인이다. 이런 얘기 더 이상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논리로 계엄이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계엄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었습니다. 계엄을 벗어던지고 그 어이없는 판단의 부끄러움을 국민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당이 살고 우리 당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사는 것입니다. 지지율도 오를 것입니다. 우리를 국회의원을 만들어준 그 지지 세력, 또 한편으로는 당대표를 만들어준 그런 분들에 대한 섭섭함은 지방선거 이겨서 보답하면 됩니다. 몇 달간 배신자 소리 들어도 됩니다. 지방선거 이겨서 대한민국 살려야 할 거 아닙니까? 내란 프레임 지긋지긋하지도 않습니까? 우리가 이 계엄조차 벗어 던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내란 딱지로 1년을 우려먹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지방선거 지으면 내란 딱지는 5년 내내 갑니다. 우리가 윤석열 후보를 당시에 내로남불 문재인 정권 연장을 막기 위해서 외부에서 스카우트해 온 사람입니다. 우리하고 당시에 큰 연결고리도 없었습니다. 우리 당과 계엄을 사전에 논의한 적도 없습니다. 논의할 생각조차 안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당에는 계엄을 사전에 알고 있던 사람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계엄을 벗어 던지면 내란 프레임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들은 우리에게 다시 눈길을 줄 것입니다. 내란 우려 먹는 것 1년이면 유효기간이 끝났다고 여러 특검들 지긋지긋하다고 국민들이 들고 일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계엄을 사과하고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하는 것을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가장 싫어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로 가야 합니다. 돈을 풀어서 고환율 만들고 계엄 탓하지 말라고 서학계엄이 탓하지 말라고 국민연금 동원해서 주가 받칠 생각하지 말라고 세금으로 부동산 잡을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국민들이 들고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저 무례한 이재명에게 통쾌하게 복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정 시스템 마비를 막고 대한민국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2월 9일 새벽 4시 21분입니다. 이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윤어게인 노선에 대한 비판이 경상도 지역의 영향력이 큰 국회의원들 가운데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창원 출신인 윤한홍 의원이 곁에 장동혁 대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 윤석열과 단절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상태에서 이재명 정권을 공격해봤자 그것은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비판하는 것처럼 아무 쓸모가 없다. 이런 식의 노선은 오히려 이재명 정권이 좋아하는 것이다. 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국민의힘 최다선 의원인 6선입니다. 6선인 주호영 국회의원, 현재 국회 부의장입니다. 부의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은 폭정을 거듭했고 탄핵 사유가 충분했다. 라면서 당의 노선을 바꿔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분 또한 대구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경상도 지역 장동혁 대표의 지지 기반이라고 자신이 생각하는 그 지역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호영 의원은 어제 대구 경북 중견 언론 모임인 아시아 포럼 20일 정책 토론회에서 내가 같이 일한 대통령에 대하여 폭정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 자체가 마음이 무겁다라면서도 계엄도 마찬가지고 야당 대표를 전혀 만나지 않는 상태로 정치를 해온 것은 잘못이라면서 작심 비판을 했습니다. 이어서 당시 야당 대표이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만남을 3번이나 제안했지만 거절당했다. 의대 정원 문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2번이나 직접 건의했다라고도 했습니다.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요건에도 안 맞는 계엄을 했으니 탄핵당할 이유로 충분하다라면서 계엄을 선포한 이유로는 한동훈 전 대표가 김건희 특검을 찬성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본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분은 판사 출신입니다. 또 주호영 의원은 장외 집회를 고집해 온 장동혁 대표의 행보에 불만을 드러내며 윤핵인 세력과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자기 편을 단결시키는 과정에서 중도가 도망간다면 그것은 잘못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지금처럼 윤핵인 냄새가 나는 그런 방법은 맞지 않다. 당내에는 반발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그것이 이번 주 의총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드러날 확률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2026년 지방선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당의 방향성을 바꿔야 한다고 했는데 12월이 대략 20일 남았지만은 2026년 지방선거 민심을 얻을 수 있는 모드로 확 바뀌지 않으면 연초에 그것을 시작하면 늦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주 의원은 윤석열 정부 때 당대표 불출마 연판장을 돌린다든지 용산의 뜻을 의총에 반영하는 일에 안맘리의 역할을 한다든지 등 우리 당의 건강성이 거기서 깨졌다라는 말을 하면서 요사이 윤 전 대통령과 전련을 선언한 25명 초재선 의원이 주로 됩니다만 그들에 대한 비판도 곁들였습니다. 지금 장동혁 체제는 윤핵인 세력일 뿐만 아니라 극우 세력이고 여기에 또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그 밑바닥에 있으니까 컬트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지지율이 전혀 오르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걸로 지방선거에 임한다면은 서울시장, 부산시장 자리도 날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완전히 망해버리는 거죠. 이제 국민의힘 안에서 자구 노력이 조금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로 될까요? 우선 국민의힘 당원들이 문제입니다. 국민의힘 당원들은 아마 반 이상이 부정선거 음모론이라는 그 황당무계한 이야기에 넘어간 사람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노인들이 너무 많아요. 전체 인구 평균보다도 노인의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이 노인들 중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또 많아요. 또 대구 경북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과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느냐? 윤석열에 대한 망상적 지지, 윤석열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리는 걸 알면서도 윤석열을 지지하고 윤석열 추종자를 대표로 뽑는다고 한다면은 이게 단기간에 바뀌겠느냐.
하는 의문도 생깁니다. 그래서 장동혁 대표를 완전히 몰아내가지고 비상대책기구를 만들든지 하는, 또는 아니면은 극우 세력과 손절하고 집단 탈당을 해가지고 새로운 당을 만들든지 하는 이 정도의 획기적인 변화가 없으면은 이런 국민의힘 당원 가지고는 재생이 불가능합니다. 국민의힘만 죽은 게 아닙니다. 국민의힘만 죽어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한국 보수 지식인들도 한 90%는 사실상 생명이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이들이 윤석열의 폭정을 비호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비호했으니까 사실은 윤석열과 같이 망해버렸다고 봐도 뭐 별로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경상도에 영향력이 있는 윤한홍, 주호영 등 5 의원들이 목소리를 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를 지켜보면은 노선을 바꿀 수 있느냐, 아니면은 장동혁을 몰아내지도 못하고 분열만 심해진 상황에서 적정 분열 상태에서 선거를 맞아가지고 한 번 더 망할 것이냐가 결정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국민의힘은 몇 번 살아날 수 있는 찬스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작년 12월 3일 추경호 원내대표가 판단을 잘못했는데 그러지 않고 그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당대표였던 한동훈의 지휘 아래 대거 적어도 한 60명 이상이 비상계엄령 해제에 찬성을 했더라면은 윤석열과 관계를 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윤석열이 탄핵 소추된 다음에 이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노선 변경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윤석열 옹호를 한다면서 극우 세력과 손잡고 관저로 몰려가서 체포를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을 국민 신임 배반자로 규정해가지고 파면했습니다. 헌법 위반을 인정을 했습니다. 이때 윤어게인이 아니라 한동훈 전 대표를 대통령 후보로 만들었다면 아마 선거에서 이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세력인 김문수 후보를 선출함으로써 그 대통령 선거는 하나만한 선거가 되어버리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고 나서도 또 저 극단 극우가 뒷받침하는 대표를 뽑아놓으니까 오늘 이런 상황이 온 겁니다. 극우는 중도를 잡지 못합니다. 모든 선거는 중도가 결정합니다. 이런 바보짓을 연달아 한 국민의힘이 과연 스스로 힘으로 살아날 것이냐. 서로 분란만 생겨가지고 치고받고 하다가 결국 공멸하고 그래야 새로운 제대로 된 보수 정당을 만들어내는 그런 밑거름이 될 것이냐는 예단하기가 어려운데 일단 지금의 국민의힘, 지금입니다. 지금의 국민의힘은 죽어야 합니다. 지금의 국민의힘, 즉 장동혁 극우 컬트 국민의힘은 일단 죽어야 됩니다. 그 죽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이 당권파를 바꿔버린다든지 아니면 분당한다든지 아니면 누가 뭐 새로 당을 바깥에서 만든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지금대로 가가지고 지방선거에서 완전히 망한 다음에 국민의힘이
해체되어 버린다든지 등등 이런 상태 장동혁 체제의 국민의힘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모든 정당은 이념 결사체여야 합니다. 그런데 존재할 논리가 없으면은 그건 패거리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감사합니다.